상처가 아물고 가끔 걷기도 하는 오빠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었다. 아무도 드러내놓고 그 말을 하진 않았지만 상처에 심을 갈아 끼우는 일보다 더 큰 일은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이었다. 노모에게 그런 시중까지 시키기가 얼마나 민망한 노릇이었을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 오빠가 꼭 변소 출입을 할 수 있을 만큼 걷게 된 것은 치유라기보다는 그의 강력한 의지의 한계 같은 것일 수도 있었다.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환자가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족들은 그 꿈 같은 해방감 때문에 환자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는 수가 있다. 그렇다고 오빠가 잊혀진 존재가 됐단 소리는 아니다. 한 끼라도 굶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은 오빠를 배고프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비장한 각오와 다를 바가 없었다. 더 잘 먹여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가끔 날달걀을 깨뜨려서 입에 넣어준다든가 어쩌다 상에 오르는 강고등어를 서로 밀어 한 번 상에 놓을 걸 두세 번 더 놓게 하는 정도의 배려가 최선이었다. 도남동 집으로 돌아온 후 또 피난 가라는 영이 내리기까지 사건이 많고 나날의 생존이 고생스러워서 여러 날이 간 것처럼 느껴질 뿐 오빠가 잃은 피를 다시 생산해내기는커녕 남은 피를 말리면서 생존을 유지하는 것처럼 나날이 더 창백해지는 게 눈에 띄었다. 걸음도 하도 열심히 연습을 하니까 겨우 대문강까지 나갈 수 있게 됐지만 한 발 한 발을 옮길 때마다 흘리는 비지땀과 결사적인 표정을 보고 있으면 그만, 제발 그만 소리가 목구멍에서 경련을 일으키곤 했다. 그런 오빠가 피난길에 나선다는 것은 겨울에 총 맞은 즉시 피난 가는 것보다 더 무모한 짓이었다. 쑥분에도 남겠다고 했고 나도 식구들과 함께 남을 작정이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편했다. 나는 동료들이나 방위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한테 여분의 식량이 있으면 나한테 기증하고 떠나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교섭 중이었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은 피난을 안 가겠다는 간접 표현도 되었다. 그러나 피난 체제로 돌입한 방위대에서 그런 소리는 왠지 튀었고 말조심하라는 충고까지 받았다. 가족이 없는 대원들은 단체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단체 행동에 편의를 내세워 문호를 개방했다. 낯선 젊은이들이 속속 합류해 오는 걸 보면 이번에도 또 젊은이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 같았다. 같이 피난 가기 위해 합류한 대원 중에는 정근숙이라는 나보다 한 살 위인 언니도 한 명 있었다. 한 살 위라는 걸 몰랐더라도 언니라고 부르고 싶게 믿음직스럽고 푸근하게 생긴 도남동 토박이였다. 가족이 같이 피난을 갔지만 남쪽은 친척이라고는 없는 순전한 타향이라 노부모의 생활이 도무지 안정이 안 돼 모시고 오려고 서울 형편이 어떠한가 보러 왔다가 다시 피난민 신세가 된 거였다. 여러 남매 중 막내라고 하는데 가족 선발대가 되어 단신 한강을 넘을 만큼 여장부다운 데가 있었다. 여태껏 모호하던 향토 방위대의 임무가 다시 시국이 불안해졌을 때 젊은이를 싹 쓸어가는 데 있었구나 싶게 활기를 띠었다. 특히 총무부에서는 영문과 공문이 함께 든 신분증과 완장을 만드느라고 바빴다. 도장은 네모난 직인이 있었지만 인쇄소가 없으니까 그럴듯한 신분증을 만들려고 활자처럼 글씨를 쓰는 특수한 솜씨가 필요했다. 총무부장이 그런 일을 썩 잘했다. 완장도 향토 방위대라고만 썼을 때보다 로컬 디펜스 파티라는 영문이 주가 되고 한글이 작은 글씨로 괄호 안에 들어가니까 한결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런 일을 거들면서 내가 피난에서 빠지기가 점점 어렵게 돼간다는 걸 느꼈다. 내가 경찰에 의해 이곳에 맡겨졌을 때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본세까지 남의 입초시에 오르내리는 수모를 참아내야 했다. 그래도 대놓고 강요를 못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고 피골이 상접한 오빠를 핑계댈 수 있어서였다. 나는 겨울에 인민위원회에서 일할 때하고 너무나 상황이 비슷해서
문득문득 지금 어느 쪽 세상에 살고 있는지 헷갈리려고 했다. 그러나 진짜로 진땀 날 일은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눈치챈 오빠가 자기도 피난을 가겠다고 우겼다. 피난을 갈 수 있게 된 건 잘된 일이라고 했다. 남으로 피난을 갔다 와야만 비로소 떳떳해질 수 있는 몸인데 다시 전세가 불리해져 피난을 가라고 하니 얼마나 잘된 일이냐는 거였다. 특사로 풀려나게 된 무기수도 그렇게 감지덕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놈의 피난이 문제였다. 피난하고 우리 집안하고 도대체 무슨 악연이 졌기에 이렇게 붙어 다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온 집안 식구가 힘을 합해 오빠의 이성에 호소했다. 우리는 남쪽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가진 돈도 없다. 오빠의 건강 상태는 겨울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먼 길을 걸을만 하지 않다. 또 겪어보니 북쪽 정부도 남쪽 정부도 얼마 남지 않은 쭉정이들을 겁주기보다는 달래거나 치지도외하는 경향이더라. 더군다나 이번엔 식구들도 여럿이 모여있으니 서로 의지가 돼 아무리 어려운 세상도 견디어내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이런 뻔한 얘기를 왜 그렇게 구구절절 정성을 다해 호소했을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숨에 윽박질러 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오빠는 더 기막힌 소리를 했다. 우리가 왜 남쪽에 연고자가 없냐면서 천안에 있는 처갓집으로 가겠다고 했다. 지금 올케의 친정이 아니라 오빠의 죽은 전처의 친정이 천안이었다. 오빠하고 그 여자와의 연애와 짧고 애틋한 결혼 생활을 우리 가족은 다들 가슴 아파했지만 이젠 지난 일이었다. 보통 지난 일하고는 달리 없었던 것과 다름없는 철저한 과거사였다. 우리가 모질어서가 아니라 건강하고 음전한 여자와 재혼해서 자식 낳고 원만하게 사는 걸 지켜보는 시집 식구로서의 의무였다. 오빠가 재혼할 때 속이고 한 건 아니었다고 해도 우리는 초혼의 자취를 집안에서 말끔히 없애려고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썼었다. 그건 오빠의 마음속까지 그렇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었고 새 식구에 대한 따뜻한 배려였다. 그러나 오빠는 한번 그 말을 꺼내자 올케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꼭 그러고 싶다고 애원하다시피 했다. 천안 소리에 엄마가 펄쩍 뛰자 오빠는 거기라는 말로 지명을 대신했다. 나는 거기라는 말이 더 싫었다. 오빠가 유아적인 덜임을 뚝뚝 떠는 것 같아 닭살이 돋으려고 했다. 농사를 지으며 양식 걱정 없이 웬만큼 사는 남쪽 시골에서는 서울 피난민 치닥거리에 기둥뿌리가 흔들릴 때였다. 사돈의 팔촌까지 줄줄이 들이닥쳐 추녀 끝까지 내줘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딸이 죽은 후 소식이 없던 사위가 새로 장가들어 얻은 처자식을 거느리고 병들고 가진 것 없는 거지꼴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오빠는 그러고 싶다고 했다. 오빠의 소원은 피난을 가고 싶다 해서 그냥 거기 가고 싶다로 바뀌었다. 하도 말 같지 않아서 그냥 그러다 말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우리 식구는 오빠가 말을 더듬을 때보다 더 놀랍고 당혹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마치 첫사랑의 순하기를 동경에 맞지 않는 소년시대로 퇴영한 것 같은 오빠의 막무가내의 순진성은 우리 식구를 더할 수 없이 절망스럽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오빠는 깊이 병들어 있었다. 걷는 게 기적으로 보일 정도로 어디가 어떻게 잘못돼 가고 있는지 진찰 한번 못 받아본 채 망가져가고 있었다. 거기 가고 싶다도 육체가 극도로 쇠약해졌을 때의 인간 심층에 불가사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나는 그 정도도 너그럽지가 못했다. 여태껏 오빠가 생각해낸 식구들을 못살게 구는 방법 중 가장 유치하고 더리고 졸렬한 응속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게다가 옳게 하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때
잔인하긴 또 얼마나 잔인한 응석인가. 거기 그 집에서 추녀 끝이라도 내준다 해도 남편의 전처의 노부모 앞에서 올케의 운신의 폭을 생각할 때 도대체 그녀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천덕꾸러기의 치욕을 감내해야 하나. 나는 내가 그걸 보는 것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안 보는 게 수라고 생각했다. 그건 올케하고 나 사이의 돈독한 우정으로도 극복이 안 되는 내 천성의 이기심이라 해도 어쩔 수가 없었다. 내가 옳다는 게 하도 자신만만해서 변명 따위도 하고 싶지 않았다. 암만 해도 너희 오래비 안에 몹쓸 헛것이 들어앉았는가 보다. 재증이 아니야. 오죽했으면 엄마까지도 이렇게 탄식했다. 헛것 소리를 들으니 명서가 파주로 나를 찾아왔던 생각이 났다.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채였다. 오빠가 거기 천안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쪽 옛 사돈한테는 내가 당한 명서의 방문보다 더 비현실적일 터였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 식구들의 엄혹한 현실은 그 현실에 무력했다. 너는 거기까지 우리를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엄마가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 엄마는 천안 사돈집에 가는 것만은 딸이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꿰뚫고 있었다. 쑥부가 튼튼한 리어카를 한 대 구해다가 오빠하고 아이들을 편안하게 실을 수 있도록 개조하고 바퀴와 손잡이 등을 손보았다. 나는 그런 일을 거들면서 6식구에서 내가 빠진다는 게 나머지 5식구에게 얼마나 인정머리 없고 부도덕한 짓이라는 게 마음을 철썩철썩 때리는 것 같아 휘청거렸다. 오빠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거기만 안 간다면 나도 식구들과 피난길을 함께 하겠노라고. 리어카체를 옳게 혼자서 잡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내 젊은 힘이 없어서는 안 될 때가 어찌 리어카체뿐이겠느냐고. 노인과 어린 것들과 병자를 무슨 짓을 해서든지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가혹한 책임을 어떻게 젖먹이 딸린 올케 혼자의 어깨에 실을 수가 있겠느냐고 오빠를 설득하고자 했다. 너희 언니도 이미 양해한 일이야. 너희 언니는 흔쾌히 승낙했다. 너 그리고 내가 왜 리어카를 타냐? 끌면 끌지. 한꺼번에 많이는 못 걸어도 쉬엄쉬엄 걸어가면 대구 부산도 갈만하다. 그러면서 종아리를 걷어 보였다. 말라붙어 소금 버켓처럼 비듬이 돋은 종아리를 마치 기름진 알통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꿈꾸고 있었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그가 여자의 얼굴에 피어난 복사꽃 같은 요요함만을 보고 그 안에 번창하는 고약한 병균에는 눈 멀어 열병처럼 사랑하고 그녀의 청대 같고 관억 같은 새신랑이 되어 거기로 신행을 갔을 때 거기서 대대로 행색계나 하고 살던 처가 친족들과 늙은 장인 장모가 그를 얼마나 환대하고 예뻐했을까는 보지 않아도 본 듯했다. 그도 설마 거기가 그때와 같은 은소반이 되어 그를 떠받들어 주기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스레 모진 난리통에 또 한 번 휩쓸리게 된 공포감으로부터 출구가 돼주고 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었다. 그걸 일찍이 인정하고 체념한 올케가 존경스러웠다. 너도 피난을 가도록 해라. 한 번은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 와야 떳떳해질 수 있다는 건 너희 오래비 말이 옳을 것 같다. 다만 피난 못 간 죄로 번번이 얼마나 당했냐. 그러니 여기 남아 있을 생각 말고 방위대 사람들하고 같이 피난을 가도록 하렴. 다시는 주목받을 짓은 하지 말자꾸나. 근숙이도 같이 간다니 남자들 틈에 달랑 계집애 혼자 끼워 보내는 것보다 한결 안심이 된다. 엄마는 그러면서 내 피난 보따리를 따로 챙겨주었다. 은수저하고 비단 옷감이 몇 벌 든 전번에 북으로 갈 때 싸준 것과 같은 거였다. 그때 우리는 그걸 하나도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도로 가지고 온 것이다.
우리 식구는 향토 방위대가 떠나기로 한 날보다 하루 먼저 떠났다. 그들의 목적지가 거기라는 걸 빼고도 우리 식구의 피난 행렬은 남루하다 못해 기괴해 보였다. 여태껏 엄마의 자존심의 방패가 돼 주었던 신거 미싱 대가리도 그 울퉁불퉁한 모양을 옷보따리 사이에서 비죽대고 있었다. 미싱 대가리가 재산 목록 1호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해서 창피할 건 하나도 없었다. 오빠가 버젓이 그 사이를 비집고 올라앉음으로써 우리 식구의 피난 행렬은 아무래도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의 집 같지가 않았다. 숙부가 한강가까지 배웅하기로 했다. 나는 그것도 안 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문 앞에서 눈으로 배웅하는 것도 차마 오래 하지를 못했다. 나는 안으로 뛰어들어와 찢어지고 있는 게 마음이 아니라 육체의 어딘가 같아서 여기저기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겨울에도 우리 식구는 둘로 나뉘었지만 그때는 나뉨을 통해 더욱 견고한 결속감을 맛보았었다. 희생에 따르는 만족감도 나쁘지 않았다. 이번엔 그럴 수가 없었다. 혼자서 떨어져 나왔다는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순전히 내 이기의 결과라는 게 두려웠다. 이번에 찢긴 상처는 생전 피 흘리는 지독한 형벌을 못 면할 것 같았다.